소식 그녀가 들을 때쯤에 난 아마 세상 어디도 없겠지. 친구야,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나 봐. 알리지 말아줘. 차라리 그녀가 모르게 아무런 슬픔도 남기긴 싫어. 연락이 닿아도 올 수가 없을 거야.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그녀를 만나서 내 얘길 묻거든. 그저 난 잘 있다고 대답해줘. 이제야 알겠어. 그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가슴이 메워와. 마흔 날째 되면 그녀가 다니는 길목에 아무도 모르게 흩어놓아줘. 가끔씩 오가는 그 모습만이라도 그 길에 남아볼 수 있게. 그녀를 만나서 내 얘길 묻거든. 그저 난 잘 있다고 대답해줘. 이제야 알겠어. 그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약속해줘. 나 없는 세상에 남겨진 그녀를 나 대신 지켜준다고. 그녀를 부탁해.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어제 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까지도 제주도에는 10여 차례 여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같은 진앙지 해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여진이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좀 계속될 수 있다고 아. 전망을 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 마블스테이션님의 신청곡 김동규의 나만의 슬픔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영찬님이 푸대 어제 배신했던 김민호 아나운서요. 죄송합니다.
녹화하느라 바빴어요. 예, 다음 네. 주는 아마 정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 오늘 의상이요. 알프스 소녀 같나요? 감사합니다. 저 이 얘기 지금 세 번째 듣거든요. 알프스 소녀 얘기를. 예쁜데요, 되게. 아, 체크무늬죠. 네. 저랑 뭐가 있나 봐요. 체크무늬가. 체크 남방 되게 잘 어울려요. 강민승님이 어제 방송국에도 삐삐 소리 났어요? 그럼요. 여쭤보시는데 네. 아주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예. 막 사무실이 요란하게 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녹화장에도 이게 울려가지고 아. 잠깐 녹화가 중단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AM님이 속보로 김민호 아나운서 아직 머리 안 잘라 하셨어요. 네. 꿋꿋하게 기르고 있네요. 아니 좀 자른 건데요. 좀 이거? 잘랐어요? 네, 별 뒷머리랑. 티도 안 났는데요. 네, 좀 잘랐어요. 다듬었어요. 네. 신수기님이 편도염 점점 심해지셨대요. 아,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어떡해요. 아유, 약 드시고 병원 가십시오. 병원이 직방입니다. 네, 그러게요. 요즘에 코로나도 좀 많아가지고 병원 가서 하는 것도 좀 몇 가지 그런가요? 편도염이면. 예, 이름표가 잘 빛나신다고 네, 제가 지금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커피 쓰다써님이 김만아 TV는 고치셨습니까? 하셨어요. TV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시면 그게 답인데요. 그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더 가져가서 더 안 해요, 뭘? 예. 그 고스란히 그 방에 고스란히 방에. 있습니다. 아니 예. 추가로 뭐 조치를 안 하나요? 새로 사야죠. 뭐 버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유튜브를 또 보시는 분이 계시군요. 네. 궁금하신 분은 가서 보시고요. 네, 쭌쭌님이 얼른 여론 요정 보고 싶다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장슬기 기자 만나러 출발합니다. 네. 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여론 전문 요정 장슬기 요정 장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론 요정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잘 지냈고요. 예. 보도하느라 힘들었지만 또 프리데스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요정도 맨투맨을 입고 다니는군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은 외부 취재는 없었나 봐요. 오늘은 했는데 그분께서 전화 녹취를 쓰면 안 쓰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하셔갖고 마지막에 뺐습니다. 좀 아쉽지만 제가 멘트로 대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84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저희 여론조사했더니 후보 간 토론을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물었더니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록 이후에 실시해야 된다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토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후보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한눈에 비교가 가능할까요? 같이 모아서 그렇죠.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모아서 옆에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몇 번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토론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정책, 뭐 표정, 제스처 등등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란히 늘어놓고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토론에 이제 당연히 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지난 대선 때 최고 시청률을 38%까지 진짜요? 올랐었고 그 전 대선에도 34.9%니까 사실 거의 모래시계급이에요. 그죠? 와우. 그러네요. 요즘도 이런 시청률이 가능한 게 유일하게 그러니까요. 이제 대선 토론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후보자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선거 90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죠. 12월 9일 정도부터는 토론이나 뉴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방송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예능에도 사실 많이 나왔었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선거 홍보를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자 간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들도 TV에 노출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자들한테도 그리고 유권자들한테도 매우 이제 좋은 기회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방송을 선거법상으로 정해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걸 정해놔서 90일 전부터는 이제는 저희는 토론을 통해서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들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오늘 대부분의 시간이 아마 이분을 위해서 그렇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바로 허경영 대선 후보 이분이 대선 토론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진짜? 저도 듣고 찾아봤는데요. 이게 셀프 소문이더라고요. 아. 셀프 스캔들. 그래서 함께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같이 보실 텐데요. 네, SNS에 올린 글이죠. 네. 허경영 후보가 지난달 25일에 아시아인 리서치 컨설팅이라는 조사회사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읽어보시면 허경영 여론조사 지지율 4.7% 기록하며 5% 넘으면 토론회에서 허경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토론회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썼죠. 네. 지금 올린 조사 보니까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4.7%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 5% 넘으면 토론회를 나간다. 그러니까 딱 0.3%만 더 채워지면 된다는 맞아요, 얘기네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로 여러 매체에서 사실 팩트 체크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한 규정이다 보니까 팩트 체크에서 몇 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종합해서 종합해서. 종합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SNS 발언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절반의 사실입니다. 절반의 사실. 왜냐하면 TV에 토론에 누가 나올지 결정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복잡하죠. 엄청 길고 복잡한데요. 어휴. 누가 이제 토론회에 나올 수 있는지 가나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5%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프리데스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실게요. 또 퀴즈입니다. 자, 그쵸. 한번 찾아봐 주세요. 5% 규정. 허경영 후보가 말한 5% 규정은 어디 있죠? 숫자 5가 지금 2개가 나오는데. 네. 얘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가항에 하나, 다항에 하나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다항이겠죠? 그렇죠. 다항이죠. 예, 그쵸.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아, 그렇죠. 평균 지지율. 평균 그렇죠. 지지율. 평균 지지율이. 그러니까 5%가 맞긴 맞아요. 그렇죠. 5%가 넘으면 이제 토론회에 나갈 수 있는 건 맞은데 지금 커피 쓰다 써님이 머리가 아프대요. 네, 머리가 아프고 그죠. 빌로버 칠판 TV는 같아가지고 이게. 빌로버 TV는 이거 수능에 나오냐요. 하는데 코코님 3줄 이상 있으면 안 읽는다고. 그렇죠. 아 그래도 맞히신 분이 코코 둥절님 100분의 5. 심은정님 없는데요. 있습니다. 네. 홍수표님 다 맞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항이에요. 그리고 다항이 근데 매우 길잖아요. 3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뜯어봤어요. 네. 하나하나씩 뜯어봤는데 3가지 규칙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언론기관이 선거 기간 개시 일전 30일부터 그리고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요거 3가지가 되어 있는데 네. 좀 복잡하죠.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여야 되는 건데 언론기관. 언론기관. 근데 제가 아까 사실 힌트를 좀 드렸어요. 허경영 후보가 인용한 조사는 자체 조사였습니다. 본인 그 선거 캠프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라고요? 그건 건 아니고요. 예.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ARS로 100% 휴대전화 네. 조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이 의뢰를 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갤럽이나 뭐 리얼미터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해 뭐 이렇게 하는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사실 2011년부터 있었던 회사인데 네. 2017년부터는 조사를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 10월 말부터 4회 조사를 이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신생으로 뭔가 자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그런 조사 회사인데요. 네. ARS로 100%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잡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네. 성향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럼 일단 이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그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 돼요. 왜냐하면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언론기관이 아까 보시면 그냥 언론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언론기관인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팩트체크가 잘 안 돼서 어떤 매체에서는 그냥 언론사가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해당되는 언론사 따로 있어요?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자가 설명해주기를 좀 복잡한데요. 방송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22조에 따르면 몇 가지 언론사를 추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상파랑 뭐 보도 전문 채널이랑 전국 단위 신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MBC, KBS, SBS, YTN, 연합뉴스TV 그리고 전국 단위 신문까지. 전국 단위 신문. 네. 지역 신문은 안 되고요. 네, 예. 전국으로 배포되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허경영 후보를 조사한 여론조사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전수조사를 한 거죠. 이게 그렇죠. 총 16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적어요? 네. 예. 그러니까 거의 4, 500개에
하는 조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네네. 16개만 이제 허경영 후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한 네. 번만 실시한 곳은 점으로 되어 있고요. 아. 네. 여러 번 실시한 곳은 이제 선으로 이어놨어요. 지금 가장 선이 많은 곳이 아시아 그쵸. 리서치 앤 컨설팅. 아까 자체 조사라고 맞아요. 말씀하신 그 곳이고요. 네, 페북에 인용한 그 자료인 거잖아요. 네네. 저거. 맞아요. 그리고 리얼미터는 1.6, 미디어 리서치 3.3, RN서치가 2번 해서 1.9에서 3.1로 올랐고 여론조사 공정이 3.7, 조원 CNI도 3.7로 갔고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 중부본부에서 한 조사가 3.6, 네. 피플 네트워크스가 4.4에서 3.5로 떨어졌어요. 여기는. 네네. 한길 리서치는 2.3, 2.2에서 3.3으로 조금 올라갔고. 근데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이 가장 높네요. 가장 높고 그걸 딱 인용을 한 거죠. 4.7을 네네. 딱 인용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언론기관이 실시한 요 그 주간지 전국 단위 일간지나 이제 지상파 뭐 보도 전문 채널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한길 네. 리서치 맨 오른쪽 아래에 있었던 한길 리서치만 이제 일간지와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도 약간 5% 이하였던 그런 조사였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손 올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나타내셔서 제가 그 해명을 하자면 그 칠판이 너무 오래 나와가지고 지금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사인이 좀 잘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아까 보여주신 항 중에 평균 지지율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그럼 16번 조사가 됐는데 평균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어요? 평균 지지율은 딱 3.11%. 3.11%. 네. 그리고 최저는 아까 리얼미터에서 나왔던 1.6%고 최고는 그 허 후보자가 직접 인용한 4.7%였습니다. 아직 좀 격차가 많이 있네요. 그쵸. 평균으로 네. 따지면 5%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언론사에서는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후보자를 여론조사에 넣어야 될지는 그 언론사가 모두 결정을 합니다. 따로 뭐 법이 있거나 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보기가 많아지면 조사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그렇죠. 전화를 받아서 뭐 이렇게 번호를 여러 개 들어야 하는 사람도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기타 후보라고 몰아넣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언론사 마음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뭐 허경영 후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닌 게 군수 후보들 입장에서는 항상 좀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후보자인데 왜 내 이름은 항상 빼고 조사를 하고 난 항상 나의 이름이 기타가 아닌데 그쵸.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기타에 하시더라고요. 들어가냐? 본인 조사가 나와야 뭐 홍보하든지 그쵸. 내가 이만큼 나왔다고 이제 그쵸. 말도 네. 할 수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까도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보니까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회사 앞에서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론조사에 이름 넣어달라고. 진짜요? 그 라이브 방송에 있던 분. 맞아요. 네네. 계속 저희 회사 앞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네네. 뭐 군소 후보 입장에서는 좀 뭔가 나도 거기에 넣어서 좀 언론에 노출도 되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후보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가 이제 많이 그러니까요.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도 노출이 되고 싶고 한데 지금 허 후보자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3% 수준이잖아요. 그죠, 네.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심상정 의원의 지지율도 그 수준이에요. 비슷비슷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애매하긴 해. 이따가 다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뭐 3% 넘는 조사, 뭐 5% 넘는 조사, 그걸 넘는 조사들이 계속 나온다면 사실 빼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3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3위 후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계속 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칠판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82조 다학 혹시 가능한가요? 요거 말고. 네. 보면 두 번째 조건이 선거 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선거 30일 전부터 나온 조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려서 여러 번 여쭤봤는데 기사에도 뭐 선거 30일 전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토론 자체가 선거 기간 동안 그 3주 안에 이루어지는데 왜 어떻게 30일 전이지?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선거
전이 아니라 선거 기간이라는 게 시작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식 선거 기간. 공식 선거 기간, 대통령은 3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3월 9일이니까 개시일은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2월 15일보다 30일 전이니까 1월 16일에 발표된 조사부터 2월 14일까지 조사된 네. 그리고 발표된 조사들의 평균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간의 선거 기간 동안 공식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전에 누가 참여할지를 정하고 가는 거죠. 네. 아직 한 달 정도는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조건을 하나 더 보자면 1월 16일에서 2월 24일 동안 나온 조사의 평균이 5%라고 네. 나오잖아요. 네. 평균. 네. 근데 평균이라는 말은 좀 조사 여러 번 그쵸.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도 뭐 한 번 한 것도 있고 두 번 한 것도 있고 좀 애매했는데 그러면 한 번밖에 없다 이 기간 중에 조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로 갑니다. 만약- 평균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로. 그래서 제가 그 중앙선관위에 문의해봤어요. 혹시라도 그 기간 동안 하나만 나왔는데 그 하나가 허경영 후보를 조사한 게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가 5.1%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차 범위 이런 건 고려하지 않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오차 범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건 비단 허경영 후보뿐만 아니라 아니죠. 네. 다른 후보 중에서도 이 기간 내의 평균 아니면 한 번이라도 5%를 넘으면 대선 후보 토론에 참가해서 같이 후보 토론을 벌이게 된다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대신에 언론 기관이 주관한 여론조사에서 이제 5% 한 번이라도 넘어야 되는 네. 거죠. 네. 오,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거는 네. 현실성이 낮은 가정이죠. 그러니까 네, 네. 5.1% 뭐 5.2% 정도 계속 나온다면 뭐 여론조사가 허경영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계속 높게 나온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만 5.1%일 가능성은 이제 현실성이 높지 않은 가정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5%라는 게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데 뭐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5% 너무 높지 않냐, 너무 다양성을 죽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토론 같은 경우는 사실 양자 토론이 가장 비교하기가 좋은 그렇죠. 네.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5%가 아니라 15%예요. 15%. 훨씬 크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주요 방송사 딱 5개. 방송사, 신문사 합쳐서 5개. 5개. 그 5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15% 평균이 15%가 넘어야지 대선 후보 토론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보통 미국 대선 후보 토론 기억해 보시면 보통 공화당, 민주당 딱 그쵸. 2명만. 딱 2명밖에 없어요. 거의 양자 토론이잖아요. 딱 진짜 확실한 후보들만 확실한 모아서 토론을 후보들만 시키는. 제대로 이제 네. 얘기를 들어보겠다, 네. 확실히 검증하겠다, 맞아요. 뭐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역대로 2번인가를 제외하고는 다 양자 토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뭐 이런 왜 5%냐, 5%보다 낮춰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비판들이 아예 낮추든지 아니면 아예 올리든지 네. 둘 중에 하나다. 네, 네, 네. 근데 한국에는 이것보다 굉장히 루즈한, 그러니까 또 더 약간 좀 루즈한 규칙들이 있는데요. 아까 가나 항 보시면 5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그런 정당들은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박영선 그리고 한 명이 더 나섰죠. 토론회. 그렇죠. 초록색 네, 옷 네, 입으신 네. 분, 아. 이수봉, 민생당. 네, 맞아요.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토론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전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생당이 3% 이상 득표를 했다. 다른 정당이랑 합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글이 올라오고 난 닷새 정도 뒤에 허 후보자 페이스북에 SNS에 글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아마 이런 조건을 이제 누군가에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KBS, MBC, SBS 여론조사에 허경영을 넣어달라. 뭐 이런 이제 선택지에 포함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허경영 후보가 들어갔다는 16개 조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거나 똑같이 나왔거든요. 동률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3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보통 오차 범위가 몇 퍼센트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포인트죠? 3.5%포인트요. 3% 포인트, 3에서 3.5% 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 3%대 지지율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와. 그러네요. 네, 네. 오차 범위를 따진다면 그쵸, 그렇게 네. 되는 거기도 그래서 하네요. 누가 앞서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말하는 거는 이제 초청 토론회에 내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허경영 후보를 포함한 많은 군소 후보들을 초청 외 토론이라고 해서 거기서 불러서 이제 토론 기회를 갖거든요. 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허경영 그렇죠. 후보 나왔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나와서 해서 아예 뭐 토론을 아예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허경영 후보라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대선 후보 토론회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한 게 있다. 한번 뜯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살펴본 거고요. 네. 박돌돌님은 토론회 나와라 이런 얘기 하셨고 채연 아빠는 이제 여야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 하셨고 마이크 손님 어제 또 전화 받으셨대요. 진짜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저 한 번호가 안 오던데요. 아 그래요? 네, 받긴 받아봤습니다. 네. 어젯밤 10시에 전화 왔다고. 정온유님은 다양한 형식으로 조건을 달리해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예. 음. 장 기자님 얼른 물 한 모금 마셔요라고 스카이워드님이. 지금 숨이 넘어갈 것 같다고. 예.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크라이시스님도 말을 똘똘하게 잘하시는데 성격도 급하신 것 같다고 아까 댓글로 올려주셨어요. 네. 이사나님도 토요일날 전화 왔다고 얘기하시네요. 저희 여론엠 이번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네. 각 후보자 조사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윤석열 43%, 이재명 38.3%, 그리고 없음이 9.9%, 안철수 4.1, 심상정 3.5, 김동연 1.1%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보이긴 하죠. 네, 오른쪽 끝에 아까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조금 올랐어요. 맞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살짝 올랐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여요. 실제로 20대에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발표된 걸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그저께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논란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조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도 좀 여론조사 계속 들쑥날쑥해서 여론엠을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경영 후보를 위주로 저희가 규칙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선 후보 예. 토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보내드릴게요. 예. 네. 장세기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네.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이 여유 있고 나왔는데요.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많이 한번 주시면 산책하는. 아니 장슬기 기자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중간에 네. 훅 넘어갔어요. 아, 그랬나요? 오늘은 저기 허경영 후보가 개탄 날이네요. 야, 그러게요. 프리데스크에서 또 장시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마실 나가는 느낌으로. 네 저는 뭐 개를 탔다기보다는 좀 상당히 더 좀 쉬고 싶으셨습니까? 아니 보통 5분 주다가 13분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못한 얘기 마음껏 하십시오. 또 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까 뭐 채팅 보니까 입안 언제 하느냐는 어떤 궁금증이 많던데 네. 어떻게 머리를 깎으실 생각이 제 있으시죠? 머리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예, 제가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네. 서영찬님이 장슬기 기자 큐시트 타임을 너무 주는 거 아니십니까 하셨어요. 12분 넉넉하다. 네. 그 뭐 노래를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서영찬님께서는 뭐 오늘 축하한다고 또 해주시고 계신데 317을 다 몰아서 하라는 분도 지금 계시고. 빌로바 TV님이 네. 기념으로 노래 한 곡 해달래요. 네. 네. 8분 더 자고 올 수도 있었다고 스카이워드님께서. 스카이워드님이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뭔가 내부자 같아요. 아니 그 자막을 쭉 보니까 이미 거의 막 소진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한 20분 남겨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20분이. 네. 아무튼 뭐 12분 남았습니다. 마종물님이 13분은 고문이지 하셨어요. 자, 마블 스테이션님께서 큐시트가 무슨 뜻이냐고 하셨는데 큐시트는 저희 그 뉴스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와 제목 등이 적힌 어떤 표 내지는 뭐 일정 표 뭐 이런 게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가 어떤 순서로 어떤 제목으로 나가는지가 네네. 일본 요양학의 리스트로 이제 목록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앵커들한테 들어가는 그 큐시트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현장에선 잘 못 보니까 진행표 같은 거. 진행표 같은 게 네. 필요하고요. 그리고 큐시트 목록에 따라서 저희가 전자 큐시트를 쓰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만약 상황이 바뀌면 큐시트의 순서도 다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기사, 리포트, 영상까지 다 같이. 네. 큐시트만 보면은 오늘 어떤 기사들이 있고 오늘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뉴스가 이끌어질지 알 수가 있죠. 여기 우리 셋이 앉아가지고 작년에 첫방 때 설명했던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기억나세요? 네. 왜냐면 큐시트 산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네, 네. 큐시트란 무엇입니까 하고 들고 나왔어요. 예. 들고 나와서 이게 골방에서. 오늘 큐시트다. 아, 생각나는 기억난다. 거. 예. 사실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들고 나오는 컨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갖고 지금. 네. 저 예전에 타이틀에 큐시트 들고 다녔잖아요. 아, 예전 타이틀. 그렇죠. 오프닝의 네네. 시작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방 아 시간 그럼요. 전에. 그거는 그럼요. 방송 나가는 방송 중에도 사실 공개되면 마다.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저희 코너에서 특별하게 이제 미리 좀 오픈하는 그런 코너로 한 1년 넘게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유님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온유님 제가 올해 마지막 방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6시 기준으로 4,580명. 어제보다 한 500명 이상이 늘어났고 서울이 지금 1,375명이 6시까지 그래서 동시간대 또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1,473명. 원샷 주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빼주십시오. 방송 나오시는 분이 원샷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아 왜냐면 저는 조금 그 100m 미남이어가지고 아. 살짝 좀 멀리서 봐야 됩니다. 자 그 경기도 같은 경우도 1,473명으로 역시 동시간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그 김부겸 총리가 사적 모임 축소나 영업 시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을 하고 다시 또 이전의 거리두기로 돌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침인데 네네.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단계 정도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4명, 그다음에 영업 시간도 9시나 10시로 네. 제한되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아이고. 또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네네. 그리고 이게 연말 특수라는 게 또 있는데다가 아까 뭐 기사를 봤더니 그 일상회복이 되면서 또 직원을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시간을 제한을 두면 그러니까요. 어떡하냐라는 어떤 그런 원망 섞인 목소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해요. 그래서 정부 입장은 뭐냐면 병상 확보도 지금 문제고 그렇죠. 3차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을 일단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동을 많이 줄여서 억제를 해서 시간을 벌자라는 게 정부의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마이크 송님이 오늘도 선별 진료소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하셨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아. 네네. 에햄님이 두목님 안경 벗고 보고 있대요. 잘생겨 보이게. 100m 미남이라는 안경.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 댓글에 홍거우님이 말씀하신 내일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그 정부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소영샤님은 내일 일어나자마자 PCR 검사하러 가신다고 하시네요. 네. 서영찬님은 아까 채팅을 좀 봤는데 이분이 저보다 좀 형님이신 걸로 지금 나오는데 굉장히 그 표현 같은 게 영하시더라고요. 아. MZ 세대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때 9일 군번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아니 서영차님 그때 군번이 9일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세요? 야. 좀 모르겠는데요. 마중물님은 오늘 3차 접종하러 갔더니 내년에 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요? 뭔가 왜 그렇죠? 지금 많이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장슬기 기자도 얼핏 얘기했지만 김건희 씨 논란이 지금 오늘도 일파만파. 네네. 기사가 아침부터 계속 바뀌는데 그거 따라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뭐 기사를 그러니까 뭐 가지고 왔어요. 아니, 원본체 뽑아왔는데 네. 사실 그 정치권이 지금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격앙된 표현으로 기자들 앞에서 그 일종의 그 해명을 했는데 네. 그 내용 자체가 좀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행이었다 그 당시에 시간 강사 뽑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취재 그 저쪽 얘기만 듣지 마시고 좀 취재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서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또 고개를 갸우뚱하셨고, 근데 결국에는 오후에 이제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언론에 나와서 오늘은 그 숨지 않았어요. 오늘은 언론에 나와서 사과 의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올바른 태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약간 거리감 느껴지는 화법이긴 해요. 그렇죠. 사과 의향이 있다는 또 사과가 아니고 사과 의향이 사과 있다. 의향이 있다. 네. 사과하면 사과하지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는 약간 좀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는 YTN하고 통화할 때는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김건희 씨가 그 털어서 당신은 털어서 뭐 먼지 안 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에서는 기자의 그 나이를 물어본 다음에 나이를 얘기했더니 저보다 뭐 오빠시네요 뭐 이러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기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찌라시 아니죠. 진짜 있었던 아니 일이죠. 기사가 다 나온 거예요. 기사로 나온 계속 얘기예요. 나오고 있죠. 계속 YTN만은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신기하네. 거고, 네, YTN은 김의겸 의원이 오마이뉴스는 진짜 네, 기사가 나온 거죠. 나왔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제출했던 그 뭡니까 그 재직 증명서에 증명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발급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위조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문서 위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분리를 해서 보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 배우자로서의 검증 대상이 되는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네, 검증을 네, 네, 해야 네. 되고, 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향이 아니라 뭔가 본인이 명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은 밝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과를 하고 안 하고의 그럼요. 문제 차원이 아니라, 그럼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네, 네. 전후 정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나온 해명이 없어요. 보면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는 또 수원여대에 낸 또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도 이게 업체 설립일 이전에 근무한 걸로 나와 있어서 또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허위 경력 의혹이. 네. 아무튼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데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단독 기사인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넘어갔고요. 그 데이트 폭력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좀 많잖아요. 최근에. 최근에 좀 굉장히 많고. 많아졌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그 협박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남성을 그 추격전까지 해가지고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경찰이 이제 그 범행 위험도에 따라서 3단계로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처음에 한번 찾아간 수준이면은 그 바로 접근 금지를 하는 어떤 긴급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하게 되면 위기 단계로 이제 더 올라가는 거예요. 2단계로. 그러면 이제 가해자를 체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게 되면은 심각 단계가 발령이 돼서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신병확보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다. 이게 이제 경찰이 내놓은 3단계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다 뭐 사람이 뭐 좋아서 그런다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의 정서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은 이제 그렇죠. 이제 완전 범죄로 범죄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접근 네, 자체를 네, 네. 바꾸겠다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그 외전에 이제 신장식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네네. 권수표 앵커랑 둘이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네. 채팅창에 순표 오빠를 열광하는 오빠란 말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뭔 일이야 사실 잘 몰라갖고 봤더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 기사가 네. 있었더라고요. 네. 세필 오빠는 안 나오는데 아직. 뭐, 아무나한테 아니, 붙이는 아까 호칭은 하나 아닌가 나왔습니다. 봐요. 맞아요. 그 옷에 또 보셨고 네네네. 네. 놓치지 않고. 자, 그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이 50여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네, 내일이 딱 50일이죠. 아, 네. 진짜? 네, 얼마나 네, 남았나요? 정확하시네요. 와, 역시 그런 데이터는 어디서 이렇게 기억을? 내일 엠빅에서 D-50 엠빅에서. 아이템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야. 네. 중국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림픽이 오미크론 확진자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이제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했잖아요. 타이트하게 하고 방역 있었는데 자체도, 네. 지난달 27일 캐나다에서 상하이로 온 그 한 분이 확진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격리 기간 동안 4번을 검사했을 때 다 음성이 나왔는데 격리가 풀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에 이제 오미크론 확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확진 결과 나올 때까지 한 800명 정도가 밀접 접촉자라고 합니다. 800명이요? 얼마나 많이 다니신 거예요? 스케일이 이분은? 너무 네. 크네요. 예. 800명이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추가 확진자가 안 나오긴 했는데 네네. 그 중국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춘제 때 이동 금지령을 벌써 내렸다고 해요. 춘제가 네네. 올림픽 바로 앞에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청소년 놀이 델립이라는 게 있는데 델립이요? 대리입금이라는 얘기래요. 델립 델립. 뭐 네, 이런 네.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이돌 상품 같은 거 아니면 그 게임 아이템 같은 거를 이제 구매할 때 대리 입금을 해주는 건데 네. 이게 이자를 받는데 이자가 연이자로 따지면 5,000% 정도 된다고. 5,000%요? 얼마나 그러니까 4만 원을 내주고 뭐 한 3일 뒤까지 3일 뒤에 이렇게 안 갚으면 곧바로 10,000원의 어떤 지각비 같은 게 이제 붙고 뭐 이런 식이라고. 1년으로 아니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어린애들한테 삥 뜯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굉장히 좀 황당한 거는 그 11명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11명이 1,600명에게 이런 델립을 해가지고 7억 원을 불법 대출해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7살 청소년이 있었대요. 와.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1년 9개월 동안 또래 580명한테 1억 7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1억 7천만 원. 네네. 본인 돈 그러니까 아닐 텐데 뭐죠? 누구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17살 학생이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네요. 규모죠. 네. 대박이네요. 자 오늘 또 빡빡하게 또 13분이라는 어떤 저에게 큰 도전이 역대급 도전이 저에게 왔지만 알차게 또 제가 네. 필산책을 또 채웠습니다. 전혀 뭐 네. 억지로 끄는 듯한 그렇죠. 모습은 네네. 없었습니다. 말을 살짝 느리게 하니까 시간이 금방 시간을 잘 할 수 있네요. 아, 네, 너무 빨리 말할 필요 없어요. 예. 네. 자,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